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유라는 책입니다. 아널드 베넷 지음 새로운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의 하루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길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다스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알차게 보내는 24시간과 무의미하게 보내는 24시간의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이런 시간의 중요성을 짚어주고 깨닫게 하여 매 순간순간이 충실하게 채워져 만족스러운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침을 찾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셨나요? 깨어났지만 헛개비처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쯤 잠에서 깨어날 생각인지 5분만 더, 10분만 더 우리는 어제처럼, 그제처럼, 1년 전처럼 10년 전에 하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거리며 허투루 버리는 10분을 아까워하면서 말입니다. 허투루 버리는 10분은 하루를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둥대며 시작한 하루는 허둥대며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잠에서 아직 안 깨어나셨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의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3번쯤 맞닥뜨린다는 선택의 갈림길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어떤 미래를 꿈꾸고 결혼은 누구와 할지부터 어떤 직장을 잡을지, 땅에 투자를 해야 할지,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러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날까? 조금만 더 잘까? 우리는 잠에서 깨며 가장 먼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의 첫 선택에서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매일 아침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지, 직장에 출근하면 업무 중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지, 점심이면 고만고만한 메뉴판에 코를 박고 무얼 먹을지, 언제나 선택 앞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행동에 옮기는 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올바른 선택의 순간에 익숙하다면 24시간을 우리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완벽한 자아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며 첫 단추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기상 습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인가, 조금 더 자다가 허겁지겁 출근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전자를 택했다면 활기찬 하루가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게 틀림없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습관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자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선택 이후의 행동 또한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큰 실수가 아닌 한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엎질러진 물은 도로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민들 중에 대부분은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막차가 떠나버린 지나간 과거를
후회합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야 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한다면 그 이상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과 활기차게 인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5글자만으로 이루어진 값진 보석 같은 말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중에서도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세상과 만나며 처음으로 나누는 따뜻한 교감의 인사말입니다. 세상과의 첫 만남인 아침, 우리는 먼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게을러 인사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밖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침은 어떤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지겹다고 느끼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인 것만 같고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자신을 되돌아보면 반대로 세상이 반갑게 인사를 해도 시큰둥 받지 않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아침 인사를 건네도 힘들고 지치다고 건성으로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사는 화목의 근간이 되고 직장에서는 인화의 근본이 됩니다. 인사를 예의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인격이 낮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갑에는 어김없이 24시간이 채워진 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과 활기찬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이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본이면서도 무엇이라고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없으면 절대로 안 되고 1분 1초도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시간으로 인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일정량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누구도 훔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사람도 시간이 적게 주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며 평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에 따른 특권 계급도 지적 능력에 따른 특권 계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재라고 해서 여분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간이라는 둘도 없는 귀중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더라도 괘씸죄에 걸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녀석은 시간을 줄 가치도 없는 바보다. 시간 공급을 중단해라.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소비한다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가까운 장래의 시간을 끌어당겨 미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일이라고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지갑 속에는 기적과도 같은 빳빳한 24시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24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24시간은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적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이 24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고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기껏 일을 진행해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가까이 있지 마라.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지도 마라. 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썽 많은 이 세상에서 거리를 잘못 측정해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속내를 드러냈다가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친하게 굴었으면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어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처럼 자신의 섣부른 도움이 도리어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파종을 할 때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파종합니다. 씨앗들이 자라 뿌리와 잎을 마음껏 뻗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땅의 자양분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쁜 상태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빨리 처리하는 것에 얽매여 일을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조급함은 일을 그르치는 적일 뿐입니다. 바쁠 때는 돌아가야 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한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으나 의총, 즉 개미 무덤에는 걸려 넘어진다라고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까닭은 원대한 꿈 때문이 아닙니다. 일상의 사소한 돌부리에 걸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면 작은 돌부리와 같은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맘대로 됩니까? 눈에 보이는 돌부리는 피할 수 있지만 풀숲 사이에 몰래 숨어 있는 돌부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만은 않으며 충분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는 인물들은 여기서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소위 운이 따라주지 않아 실패하는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들은 심각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기가 꺾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달리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은 정말 소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계획한 바를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담해져야 합니다. 실패에 주눅들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더불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활용하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과에 대해 단편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간 관리 및 활용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하루를 계획하고 설사 종종 실패한다고 해도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오늘 못한 일까지 내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현상 속에 숨은 원인과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어려운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매듭을 찾을 수 없던 절망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눈앞에 얼기설기 얽힌 실타래의 첫 매듭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왜 그때는 그 단순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의 탄성을 지르며 무릎을 치고 맙니다. 뒤엉킨 문제에 처음부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뒤틀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문제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평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원인과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원인과 결과의 끊임없는 반복에 따라 현상이 전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봉착한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해답은 아주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뒤엉킨 실타래 앞에서 맥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실타래의 매듭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일이 꼬이게 된 복잡 다단한 원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어느새 문제의 해답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과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원인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했던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혹은 가볍게 여겼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내일의 계획을 꼭 세우고 잠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처음과 끝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분히 앉아 내일의 계획과 약속을 체크하고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운다면 다음날 허둥대거나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변수가 생기더라도 여유가 있기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게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일이 눈앞에 닥칠 때마다 허둥지둥 처리한다면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책 여유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